오늘은 여러분들과 남돌 서바에서 살아남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뭐죠? 여기가 어디죠? 이 2층 침대 완전 꽉 끼는 4인실 여기 어디지? 뭔가 익숙한데? 당신은 남돌 서바이벌 참가자로 빙의했습니다. 데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주 영어마을이었고요. 지금부터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꼭 데뷔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다음 중 데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1번 끝내주는 얼굴, 2번 끝내주는 노래 실력, 3번 끝내주는 소속사. 정답은 3개 다 아닙니다. 3개 다 틀렸고요.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서바이벌에서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데뷔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기억에 남아야 투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서바이벌 선배님들의 캐릭터 유형을 분석하고 98등 이런 비극을 한번 피해봅시다. 제가 현실로 돌아와서 딱 3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모든 건 다 제 의견이에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의견. 그러니까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유형별로 예시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할 텐데 예시 인물이 데뷔조일 수도 있고 혹은 데뷔는 못했으나 그 서바이벌 참가자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참가자일 수도 있어요.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이 영상은 꿈을 향해서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의 간절함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과하게 올려치거나 누군가를 내려칠 목적이 전혀 없고 순수한 응원의 마음으로 또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를 제발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화제성의 악마입니다. 이 유형은 솔직히 방영 전부터 이미 온 커뮤니티가 다 내 이름으로 시끌시끌해야 돼요. 근데 방영 전부터 어떤 미디어에도 노출된 적이 없고 어떤 기반이 없는 연습생이 이 정도의 화제성을 갖게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직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본방송은 시작도 안 한 상태잖아. 그래서 화제성의 악마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짜 지리는 비주얼. 얼굴 보자마자 이번 시즌 얼빠 누나들의 모든 마음이 다 이 친구에게 간다. 이러면은 가능하고요. 예능감, 자기 PR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 모두가 얘 누구임? 얘 재밌네? 하면서 내 영상이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 이러면 또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인상적인 슬로건, 내 마음속에 처장 이런 거 PR에서 한번 해준다? 그렇게 내가 며칠 밤낮 밤새워 만든 나의 유행어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모두에게 인기를 끈다. 이런 조건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받쳐줘야 화제성의 악마가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본방 전에 나의 사이버 도화사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시그널 속 영상, 엔딩 요정 포함해서 프로필 공개, 그리고 마지막이 상암절, 직접 만났을 때 내가 대면 이벤트에 좀 강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PR 영상, 요 정도 이벤트 안에서는 승부를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역대 화제성의 악마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솔직히 푸드추의 박지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를 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프로듀스 시즌2가 남자 버전으로 방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뭔가 100명 정도 모여있어도 보기에 예쁘고 꽃밭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남자애들 100명이 모인다고 했을 때 무슨 다 큰 남자를 100명 군대냐 내무반이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그널 속 영상 공개되고 박지훈님이 엔딩에서 윙크 한번 싹 해주자마자 그 순간 빠순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쟤 누구지? 저 윙크남 누구지? 시작부터 탄탄대로를 달리셨죠. 자, 그리고 보풀1에서는 제가 김규빈 씨를 데려왔는데 사실 보풀1 방영 전부터 화제된 참가자들이 비슷비슷하게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푸드 때는 없었는데 보풀 때부터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어. 빛나는 소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영 전에 연습생들끼리 인기 투표하는 거야. 그 안 다 경쟁자잖아요. 근데 경쟁자들끼리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그런 빛나는 비주얼을 가진 그런 연습생들을 먼저 화보컷으로 공개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명이었고 전 사실 이때 규빈님을 보고 원픽을 정했어요. 오케이, 내 원픽.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로 화제성을 모으셨다는 거. 마지막은 보트풀의 정상현님. 정상현님도 빛나는 소년들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근데 정상현님은 진짜 레전드 악마신 게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상현님 너무 애교 많고 귀여운 성격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빛나는 소년들 화보 공개됐을 때는 되게 남자답고 어른스럽고 심지어 좀 세게 생겼다까지 생각을 했어요. 화보 컨셉이 완전히 핫가이처럼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PR 영상이 올라왔죠. 그래서 모두가 그때가 잘생기네 하면서 켰어. 근데 갑자기 힙합하는 개냥이 하면서 나오셨잖아요. 모두가 엥? 화제성으로 떡칠한 이 사람 뭐지? 그래서 방송도 전에 이미 한번 이미지 반전을 주시면서 탄탄하게 데뷔까지의 길을 쫙 깔아 놓으셨다. 다음은 성장캐 병아리입니다. 말 그대로 병아리예요.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짧거나 초반에 이분들을 보면 솔직히 데뷔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됐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서바이벌이라는 게 진짜 길어야 3개월에서 반년 사이 정도로 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노래나 춤 실력을 뭔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노력해서 진짜 막 죽을 만큼 노력을 해서 정말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뤄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성장캐 병아리의 서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들 되게 능력주의에 갇혀있는 것 같아도 은근히 감성 호소에 약합니다. 막 그냥 진짜 순수 패급인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너무 경력도 짧고 어리고 서툴러서 잘 못하다가 뒤에 갈수록 뭔가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애초부터 잘하던 사람보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을 더 높게 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캐 태클을 타게 되면은 특히 한국인 누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유형에 가장 주의할 점은 처음에 나왔을 때 병아리의 자질을 보이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성장캐로 진짜 성공을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본인이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혹은 그 전에 이미 많은 누나들에게 새싹이 아니라 패급으로 낙인이 찍혀서 일찍 탈락을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푸드2 배진영님이 제가 생각하는 성장기 병아리의 정석이에요. 처음에 입장평가에서 으르렁을 부르셨었나? 얼굴 안 그래도 작은데 모자 이렇게 눌렀어가지고 얼굴 잘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아이돌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나야나 등급 재평가 때도 C였다가 계속 그 자신감 회복을 못하시면서 F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된 게 F반 센터에 쓰셔가지고 시그널 속 나야나 영상에 한 카트 잡히긴 하셨어. 센터여가지고 용의 꼬리가 되느냐 뱀의 머리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뒤로 갈수록 슬슬 폼이 올라오시죠.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물론 있고 또 잘생겼잖아. 어리잖아. 누나들이 이뻐해줬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좀 붙은 거야. 아, 난 못할 것 같아 하면은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된다고. 점점 올라가셨어. 막방 때 무려 hen존미의 센터를 맡으셨잖아요. 갑자기 한마디 하자면 원래 막방 센터를 프로듀스 시리즈까지는 자기들끼리 정했단 말이에요. 그전 경연 센터 정하는 것처럼. hen존미의 강다니엘, 옹성우, 황민현 다 있어도 C9 배진영이 센터가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이즈 플래닛으로 넘어오면서 막방 센터 투표를 우리한테 맡긴단 말이야. 스타 크리에이터들한테. 물론 인기가 반영돼서 인기 많고 잘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하는 것까진 저도 좋은데 살짝 재미가 없어지긴 했어. 소신발언. 그냥 자기들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센터 갑자기 C9 배진영, 수마을 센터 울림 황윤성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데 아쉬워. 어쨌든 사실 한유진님은 성장캐라고 하기엔 뭐한 게 시작부터 잘했어요. 영웅 퍼포먼스 하면서 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 그때부터 표정도 그렇고 춤추시는 것도 그렇고 저분은 그냥 데뷔하겠다. 뭐 부족한 게 없네.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잘한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유진님은 초반에 억가가 좀 많았어. 제가 마음 아파서 대사는 말 안 할 건데 그 안무쌤께서 굉장히 뭐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입장평가만 연습한 거였니?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 그때 엄청 화냈는데 어쨌든 간에 초반에 감기에 걸렸나셔서 컨디션도 안 좋으셨던 적이 있고 여튼 뭔가 초반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어. 잘못하면은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누나들께 안 좋게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었는데 본인이 극복을 잘 하셨죠. 2차 경연 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Say My Name 때 결정을 찍으셨고 진짜 너무 귀여웠고 파이널 때 핫서머를 고르시면서 그냥 모든 다채로운 매력을 다 보여주신 후회 없이 서바이벌을 즐기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진님 원픽은 아니었거든요. 원픽이 따로 있었는데 당연히 전 유진님은 데뷔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로듀스2에서 박지윤이 탈락할 거라고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안 불리는 거야. 유진이가 9등으로 이름이 불리시기 전까지 저와 제 친구들의 단톡방이 완전 정신병동으로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야의 고수 유형입니다. 잘 봐. 형아들 싸움이다. 그냥 이거예요. 이분들 싸움에 병아리들 낄 수 없죠. 아이돌 서바이벌에서 실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실력적인 이미지로 완전히 밀고 가려고 하면은 메인 보컬이 훨씬 승률이 높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아이돌 그룹에서 춤을 막 특출나게 잘 추는 멤버가 있는 거는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없어도 적당히 다 군무를 맞출 수 있는 수준만 된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메인 보컬이 없어 우리 팀에. 한 명도 고음을 진짜 자신있게 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폭이 좁아지고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발매하는 노래에 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내가 얼빠다 하는 사람이어도 서바이벌 보면서 내 원픽 아마 잘생긴 애겠죠? 그 아이가 데뷔했을 때 우리 팀에 메보는 누가 좋을까? 얘가 메보해주면 딱 좋겠네? 이러면서 한 명씩은 티오를 점 찍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명의 메인 보컬 티오를 놓고 경쟁의 구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외국인 언니들이 보통 실력을 되게 중시하시기 때문에 외국인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얼빠 누나들도 티오 한 명은 메보 자리로 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실력이 좋으면 얼빠인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이건 좋은 의미죠? 근데 결국 막방은 원픽 체제로 간단 말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가 8명씩이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애들 넣고 남는 자리에는 내가 8명의 그룹을 구성한다 생각하고 넣는 티오기 때문에 후반 가서 이제 이제는 3명만 뽑으세요. 1명만 뽑으세요 하면은 그래? 그래서 바로 제껴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런 호감픽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탈해도 남아줄 정말 나만을 사랑해줄 원픽 코어를 탄탄하게 다져놔야 된다. 사실 이건 뭐 어떤 연습생이든 똑같은 얘기인데 특히 이 유형에서 더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느낌? 왜냐면 또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또 마음씨까지 착하면은 선생님이 돼. 병아리들이나 아니면 진짜 잘 못하는 친구들을 알려주고 끌어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또 거기서 또 호감픽이 대량 발생해. 병아리들을 좋아하는 누나들인데 우리 병아리 잘 가르쳐줬던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같이 뽑아주다가 막방 때는 날 안 뽑는다고. 그래서 제아의 고수 너무 많아서 지금 완전 꽉 끼는데 푸드2의 김재환, 하성은 김재환님은 시작할 때부터 쏘리 고음 지르실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확신의 메보다. 연습생 참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반 싱어송라이터 뽑는 서바이벌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슈퍼스타 K나 K팝스타 이런 거 진짜 노래로 승부 보는 거. 그런 데에 나가서도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하성우님도 이제 뒤늦게 치고 올라오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력직에 노련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결국 뛰어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서 슈퍼 센터 하셨잖아요. 그래도 막방에 센터를 하신 게 데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보풀1의 김태래, 유승원. 태래님은 솔직히 그거 있잖아요. 해바라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이때 데뷔 확정됐다고 봐야죠. 약간 그 교회 오빠 같은 기타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매력적이셨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그런 소울풀하고 특색 있는 음색보다 완전 동요처럼 맑게 부르는 그런 음색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만 보면 전 유승원님 목소리가 조금 더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두 곡 중에 젤리팝이 전 진짜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의 완성도에 또 승원님 목소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데뷔를 못하셨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나 그 이후에 이븐이랑 또 지금 엔더블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잘됐다. 승원님 화이팅! 이란 마음이고요. 보트풀은
난리도 아니었죠. 일단 RD1 데뷔조 중에서는 리오님이 메인 보컬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리오님은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진짜 올라운더 느낌? 춤도 잘 추시고 뭔가 육각형 인재의 느낌이고 진짜 노래로 승부 한번 봐보겠다고 나오셨던 분들은 강우진님, 장하늘님 두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우진님이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소년 같은 맑은 음색이셨어가지고 강우진님 목소리를 되게 좋아했었고 장하늘님은 제가 어디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억가를 당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참가자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하늘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억가를 덜 당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참가자였다. 두 분도 지금 플레어유랑 솔로로 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RD1 리오님도 8월 컴백 화이팅 응원합니다. 다음은 리액션 담당입니다. 이건 뭐 이름 듣자마자 다들 한 명씩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얼굴은 잘 안 나와. 근데 다른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도 밑에 누가 떠들고 있어. 되게 재밌는 얘기를. 그러면은 다 이 사람이야. 어쩌면 PD가 편집하면서 제일 사랑하게 되는 참가자가 아닐까. 우리 팀 분량이 썰릴지언정, 우리 팀 경영 거의 통편집 될지언정 내 분량은 살아있어. 내 분량은 절대 죽지 않아. 근데 이렇게 멘트를 잘 치실 수 있다는 게 물론 본인의 센스도 되게 출중해야 되지만 그 길고 긴 촬영 시간 중에 계속 방송 내용에 집중하면서 유의미한 멘트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진중하고 간절해. 경연도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유형은 데뷔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쨌든 너무 확실한 캐릭터 유형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윤지성님은 초반에 진짜 MMO는 혹시 개그맨 기획사인가?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 MMO 참가자 5분이서 멘트를 너무 찰지게 치셔가지고 특히 푸듀트 초반 재미의 오할은 윤지성님이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웅기님이 이제 무대적으로도 좀 보여주신 분이었죠. 진짜 초긍정 마인드. 어떤 상황이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마치 캔디 같은? 여러분 들짜미 소녀 캔디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긍정 에너지를 보여주셔서 유니버스 리그에서 아홉으로 데뷔하셔서 너무 잘 활동하고 계시는 거 정말 좋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응원하는 바이고요. 보트풀 서원님은 이제 보풀 1에서 재도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보트풀 때 보면서 서원님께서 방송의 어떤 돌아가는 원리를 이미 다 파악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옹골차고 너무 알맹이 있고 서바이벌 안에서 본인의 전략을 펴나가시는 방식도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영리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련함과 센스가 돋보이는 참가자였다. 5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유형입니다. 제가 좀 웃기려고 이렇게 지었는데 경력직 참가자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차가운 연예계를 맛보고 돌아오셨어요. 사실 처음 데뷔한 그룹이 제대로 히트를 쳤으면 서바이벌 안 나오죠. 이미 데뷔까지 하셔서 연예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다시 계급장 떼고 데뷔 한 번도 못 해본 이 애송이들과 함께 같은 연습생 신분으로 서바이벌에 참가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는 거는 진짜 큰 용기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참가하신 만큼 진짜 간절하게 그리고 조금 더 노련하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력직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미 데뷔를 한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팬덤이 있어요.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초반 순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초반 순위가 높다고 해서 나 이 정도가 내 인기 순위인가 보네? 데뷔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후에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내가 경력직이어도 이미 나의 사랑하는 팬들이 있어도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있는 나를 아예 몰랐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내 팬까진 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모을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 나온 참가자들은 완전 생처음이니까 뭘 보여줘도 다 새로운 모습이란 말이야. 경력직들은 이미 보여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서바이벌 내에서 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진짜 다른 매력, 진짜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만 스무스하게 데뷔까지 가실 수가 있다. 사실 황민현님이 진짜 경력직 참가자의 정석이죠. 일단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경연할 때 우리 팀 어떻게 짜야 될지 각이 딱 나오고 얘가 좀 괜찮네? 이런 친구랑 같이 팀하면 좋겠네? 차가운 이성의 두뇌가 돌아가는 동시에 또 막 어린 참가자들 있잖아요. 유선호님, 응애응애 상태로 나오셨던 분들, 완전 따뜻한 형님, 이 또 감성적인 심장까지 동시에 작동이 되시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인재셨다. 보풀 1의 이회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이회택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를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왜 나왔어? 이게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너무 성공을 하셨고 펜타곤으로서도 여러 히트곡도 남기시고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보이즈 플래닛에 나와서 처음부터 시작해보려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셨을까를 감히 제가 예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는 내내 그냥 참가자가 꿈을 이루려고 데뷔를 위해 나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다큐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은 파이널에서 이제 데뷔를 못하시고 좀 우실 때도 뭔가 좀 찡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보트풀의 유강민님, 이 서바이벌 시리즈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이 경력직 참가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푸듀의 뉴이스트가 나왔을 때는 경력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데뷔를 했는데 내려놓고 여길 또 나왔다고 하면서 막 화제성이 집중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서바이벌을 통해 데뷔한 그룹들의 성적이 너무 좋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비율이. 내가 데뷔했다가 나왔어. 이것만으로는 딱히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유강민님은 베리베리라는 팀도 경력직 참가자라고 했을 때 되게 인지도가 꽤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강민님은 정말 2010년대 후반쯤부터 케이팝을 좋아했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유강민님의 얼굴과 이름까지는. 당연히 저도 여기 나오시기 전부터 유강민님이 진짜 잘생긴 거 저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리베리 안에서는 너무 애기 느낌이시다 보니까 완전 귀여운 막내, 애교쟁이 막 이런 느낌으로만 저는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베리베리 팬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그냥 밖에서 겉핥기로 본 사람이니까. 근데 보이즈 투 플래닛에 나와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되게 어린 축도 아니었고 심지어 경력직이니까 일반 연습생들보다 카메라나 무대에 대해서도 되게 익숙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새롭게 보면서
좋다. 아 이런 사람이었어? 경력직 참가자는 새로운 특별한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아 마냥 귀여운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강단도 있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재밌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정말 응원을 했는데 심지어 제 원픽은 데뷔조에 계시거든요? 근데도 너무 슬픈 거야. 제가 뭐 알디언에서 누구를 빼고 이분이 데뷔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9등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이즈 플래닛 1에서는 9등까지 데뷔를 했잖아. 심지어 그 9등이 한유진님이었잖아요. 9등까지 데뷔를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뷔조가 만들어졌었잖아. 보이즈 플래닛 1 때. 그랬는데 데뷔조 인원을 한 명 줄이면서 이제 당락이 갈리는 그 경기에 계셨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고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 보이즈 플래닛 막방날과 그 이후로도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장본인이 아니신가. 근데 뭐 저희가 주책맞게 눈물을 흘린 거지. 강민님은 끝나고 나서도 이미 끝난 거 어쩌겠냐 하고서 본인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고 계시고 데뷔조 분들도 너무 멋지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들 참 멋진 사람들이다.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흥분했네요. 어쨌든 그랬다. 이제 왕좌의 게임. 이분들은 한 시즌당 2명씩이 나옵니다. 사실 이들이 데뷔할 거라는 거는 방송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모두가 알고 있어. 얘네는 뭐 갑자기 하차, 갑자기 엄청난 사고 발생 이러지 않는 한 무조건 데뷔하겠다. 이거를 빠순이인 나도 알고 같이 참가하고 있는 연습생들도 알고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도 사람이라면 아주 약간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이 유형의 팬들의 목표는 데뷔를 시키자가 아니에요. 내 원픽을 1등으로 만들겠다. 1등으로 만들어서 데뷔조 하는 동안 센터에 세워놓고 보겠다. 솔직히 이 둘도 내가 1등하든 네가 1등하든 우리는 어차피 같이 데뷔하겠네 이걸 알기 때문에 둘이 또 이제 잘 좀 친하게 지내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좋은 관계성까지 싹 챙겨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일단 보트풀을 먼저 얘기하면 이상원, 조우환신 이 두 명이 K에서 인기 제일 많은 사람, C에서 인기 제일 많은 사람 이 구도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미소년 느낌 나는 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1등도 미소년, 중국 1등도 미소년 이거 완전 아름답네. 데뷔조는 안 봐도 아름답겠네 이 생각을 너무 했고 방송 내적으로도 이제 둘이 막 서로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마다 북돋아주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저는 보기 좋게 다가왔고 데뷔하셔서도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들끼리 아주 보기 좋았다. 근데 사실 레전드는 시즌 1의 장하오, 성한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그널송 센터에서 페어 안무 하실 때부터 두 분도 좀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공명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단단하고 깊은 우정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경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정들이 너무 돋보였지만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제 1위랑 2위 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전광판 2분 아래 각 화면에 한 명씩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이 딱 발표가 되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우신가 보지 서로를 껴안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전광판에 사람이 4명이 됐어. 갑자기 각 화면에 2명씩 껴안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TV를 보던 저도 뭐지? 누구랑 누군 거지? 이러면서 사분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실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거의 100명 사이에서 해가지고 지금 1등을 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내가 1등을 뺏길지도 모르는 라이벌하고 내가 나란히 전광판에 떴어 1위 후보로.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선뜻 못 안아줬을 것 같아요. 물론 나 데뷔 확정된 거, 내 선의의 라이벌도 데뷔 확정된 거 너무 기쁘겠지만 내가 1등 해야 된다는 생각? 일말의 경쟁심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두 분은 그런 걸 모두 훌훌 벗어 던지시고 서로를 껴안아주면서 진짜 진정한 축하와 어떤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셨다.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그룹 자체는 각자의 길을 가시게 되었지만 두 분의 우정은 영원하시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유형이 딱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바로 빌런입니다. 빌런이란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든 경연 과정에서 우리 팀에 민폐를 끼치거나 혹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그 취지에 맞는 태도로 임하지 않는 모든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빌런이 되는 방식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 빌런이 되면 당연히 내 캐릭터가 민폐 캐릭터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평판에 있어서든 결국 나의 데뷔에 있어서든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런이 되는 경우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 초반에 빌런이 된다. 그러면 좋은 점은 이거예요. 서바이벌에 빌런이 한 명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좀 캐릭터가 잘못 잡혔어. 그래도 뒤로 갈수록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이미지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이미 내가 입장평가 때 저질렀던 빌런 짓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을 수 있다. 단점은 이렇게 반전시킬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너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지가 나락에 가서 그대로 조기 탈락을 해버리면은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점. 요게 좀 리스크고요. 후반부에 내가 빌런이 됐다. 장점은 이거예요. 사실 후반부에는 누가 진짜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팬덤이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뭔가 말실수를 했다 정도로는 순위에 막 대단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다만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 후반부 안 그래도 한 자리 한 자리가 중요하고 점점 빡세지는 마당에 호감픽이 대거 이탈하면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빌런에는 누가 있냐?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서바이벌을 볼 때마다 특히 그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우리가 임의로 내릴 때마다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서 참가자여서 아니면 최소한 스텝이어서 모든 과정을 다 직관했어. 그러면은 나도 좀 할 말이 있지. 근데 우리는 편집본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풀버전을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를 개패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제가 폭력범이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 잘린 장면에서 친구가 먼저 나를 개패했어. 나의 폭력은 정당 방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솔직히 어느 정도 자극적이어야 팔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거는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제작진의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장면을 뽑아야 본다고. 우린 당연히 악편 싫어요, 자극적인 편집 싫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너무 동숲 주민들처럼 하하 호호호 우리는 모두 행복해, 우리는 모두 함께야 이러면서 하면은 재미가 살짝 없을 수가 있긴 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이해관계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싫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보면서 아 이분은 왜 이러시지? 하는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그 싫은 거를 나 혼자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이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잘라서 모두가 심지어 당사자가 볼지도 모르는 인터넷 공간에 올려서 다 같이 얘를 쥐어패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영상의 컨셉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미 서바이벌 참가자로 빙의를 해버렸는데 빌런 돼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지금. 그럴 때 필요한 파회법.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행동하기. 두 번째, 혹시라도 실수를 했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간절하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인간. 그러면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1번, 2번을 해냈다면 여러분은 할 만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악편의 악마가 나를 피해가기를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빌런이 되지 않는 파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2차 순발식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캐릭터 유형 분석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만의 캐릭터를 잡아낸 덕분에 2차 순발까지를 스무스하게 통과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경연 컨셉 평가입니다. 컨셉 평가는 연습생들이 최초로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본인들만의 곡을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평가이고 그만큼 레전드 무대도 많이 나오고 데뷔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그런 경연입니다. 그럼 우리 컨셉트 평가에서는 어떤 곡을 골라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는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